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미약품은 그 매출액의 15% 이상을 R&D에 꾸준히 투자해온 국내 신약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든 제약사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제약사를 만든 창업주가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 형제가 회사를 맡아서 경영을 하고, 미망인이 그래도 명색이 집안의 어르시니까 그러니까 회장 자리에 올라서 경영을 해왔는데, 결정적으로다가 이 상속세 문제에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미망인이 아들 형제의 이 경영에 대해서 믿어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다 책임감 있게 경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회사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이 반대하고 나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다가 이 창업주의 그 김포 고향 후배인 한양정밀 회장이 끼어들면서 처음에는 아들들 손을 들어주다가 그 아들들이 한 3개월 동안 이제 경영을 해봤는데 경영 성과가 별로 좋지도 않고 주가만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면서 이 미망인 편으로 이제 편을 돌려 가져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한미약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 한양정밀 회장이 처음부터 그냥 미망인 편에 섰으면 아주 쉽게 깨끗하게 아주 단순하게 끝날 텐데, 이게 처음에는 그 아들들 편에 서가지고 한미사이언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아들들에게 주고, 그 이후 3개월 후에 이 편을 갈라서 이게 편을 이제 반대로 돌아서서 미망인 편에 서면서 한미약품을 이 미망인 편 쪽으로 이제 돌려놓으면서 이 한미사이언스 지주회사와 한미약품이라는 실제 사업회사가 이 경영권이 완전히 둘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미약품을 이 독자적인 경영을 해가면서 이 전문 경영에게 경영을 맡기고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한미약품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 경영은 나름대로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이 기업 실적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경영에 있어서 합격했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한미사이언스는 실제 알맹이인 한미약품을 그 미망인 어머니 쪽에 뺏기고 나니까 이제 뭐 껍데기만 남은 한미사이언스는 솔직히 그냥 감투만 남은 것이죠. 그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겠다고 임시유총을 요구하고 하면서 저분들 이제 한미약품의 경영진을 바꾸고 갈아치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한 1,000억 정도 배당을 더해 줄 수 있게 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그런 안건도 임시유총에 소액주들을 조우라고 올려놨죠. 근데 문제는 이 한미약품이 지금 당장 1,000억이라는 현금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회계상으로는 순이익이 나고 있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들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약이나 이런 것들 권리를 양도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임시유총이나 정기주총에서 결정되는 배당을 당장 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바로 마련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향후 이어서 이제 할 얘기들을 위해서 이제 밑자락을 깔아놓는 겁니다. 자, 한미약품 R&D 타임라인을 보시게 되면 비만 쪽이 눈에 띄실 거예요. 비만이라는 게 요즘 시장에서 특히 이제 제약업종에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인데, 이 비만에 대해서는 임상 3상과 임상 1상 뭐 여기까지 지출해 있고 임상 2상까지도 지출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비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래서
이 비만 관련된 것들은 2025년이 되면 가시적으로 이 임상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도 실제 가능할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이 한미약품의 몸값을 또 직접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주요 제품들을 보면 지금 현재 반기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건 고지혈증 치료제하고 복합 고혈압, 이런 한 번 먹으면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될 약을 주력 약품으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상반기 실적을 놓고 보면 이 제품 중에서 시럽제제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정제 또 캡슐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전문의약품 쪽이나 이런 쪽에서 그 수익을 내고 있어서 이쪽은 한번 병원과 거리를 트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안정적인 매출 예형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 포괄 소리기 현상을 보게 되면 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반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미약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 이쪽이 41.42%를 갖고 있지만 이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가 앞에서 말했던 신동국 회장입니다. 신동국 회장이 이제 한양정밀 그 돌아가신 이 한미약품 창업주의 고향 김포 후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개인 최대주로 있고, 그러다 보니 한미사이언스 경영권은 이 형제가 임시 형제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 한미약품 쪽을 경영 간섭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미약품에는 이사회 임원들이 이 신도국 회장과 그 어머니인 회장 쪽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시유총을 열어서 이 사람들, 그 임원들을 갈아치우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은 이 한미약품 그룹의 임성규 회장이 타계하시면서 상속세 5,400억을 남겼고, 이 부분을 송영숙 회장하고 미망인이죠. 미망인과 그 아들, 그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일가족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이 상속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송영숙 회장하고 그 따님, 그 부사장을 하고 있는 따님하고 한편이 되고, 아들 임종윤, 임종훈 이 형제가 또 한편이 돼서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송영숙 회장은 이 한미약품을 OCI 홀딩스에 넘겨서 처음에는 이 경영을 그쪽에 넘기고 경영권을 넘기고 2대 주주로 남아서 이 말 그대로 이제 이사회 자리만 차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임종윤 형제나 임종훈 형제가 반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싸움이 났죠. 결국은 신도국 회장이 이 형제들 편을 들면서 OCI 홀딩스와의 합병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선 끝났지만, 그 이후로 한미약품의 경영이 이 임종윤 형제, 이제 임종훈 형제가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 형제가 이제 한미사이언스 사장이나 한미약품 사장에 있다가 각각 해임을 당하고, 이 송영숙 회장 쪽 사람들로 한미약품의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 임종윤, 임종훈 사장,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여기에 대한 반격을 가하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신동욱 회장은 이 형제들의 경영이 미덥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송영숙, 그 임주연 이 모녀 쪽으로 그 선을 갈아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드는가 했더니, 최근 들어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임시유총 소집을 요구하면서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죠.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사이언스 이제 이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지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사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신동욱 회장은 개인 최대주,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단은
송영숙 회장 편에 서서 일단 이 모녀 편에 서서 이제 이 한미 사이언스를 좀 견제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면서 또 신동국 회장은 한미약품이 전문 경영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이 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이 전문 경영, 그 송영숙 회장 쪽에서 임명한 전문 경영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제들은 반발을 하고 자신들이 직접 예전처럼 경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임시유총 소집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그 경영 성과를 보면 그래도 이 전문 경영인이 그래도 이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온 분들이라 이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산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입니다. 이쪽은 이사회를 임종윤, 임종국 형제 쪽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 한미약품, 제약 쪽은 임동국 회장하고 그 앞에서 말했던 송 회장 쪽, 이쪽이 임명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간의 이 이사회가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종윤, 임종국 형제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로서의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한미약품 경영진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국 회장이 반대하고 나선 거고요. 자, 그런데 한미약품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4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거보다 못한 주가가 되는 것은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할인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기존 제약들도 나름대로 판매가 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미약품은 그 실적대로 주가가 갈 가능성이 크고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솔직히 말해서 자회사인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좀 그 제대로 이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뭐 못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도 좀 적정 주가는 한 38,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먹을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임종윤 현재가 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이 고배당을 할 수 있게 이 자본 준비금을 한 1,000억 정도를 자본 잉여금 쪽으로 전입시키는 그런 안건을 임시유총에 넣었어요.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면 한미약품은 1,000억이라는 현금을 1,000억 원대 현금을 마련해서 배당을 그만큼 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한미약품의 불확실성이 크고 그런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미약품의 주가를 주가는 경영이 안정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 한미약품은 이 보유 파이프라인의 가치나 또 기존 제약의 판매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미약품의 주가는 실적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간에 걸쳐서 긴 안목으로 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